자, 116페이지 한번 봅시다. 116페이지 14번부터 시작을 하자. 지금 수업 안 하는 거는 전부 이미 지난 시험범이었습니다. 자, 14번.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 하나를 주어준 평행사 변형이 있다. 그렇군. 그리고 각도를 알려주진 않을게. 대신에 나는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를 합친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ABC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입니다.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이라는 말은 결국에 삼각형 누구의? 삼각형 ABD의 무슨 원? 외접원이겠죠? 오케이? 아, 얘는 외접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럼 외접원을 갖고 풀려면 뭘 하셔야 돼요? 외접원을 갖고 풀려면 사인 법칙을 쓰긴 해야 되겠죠? 사인 법칙을 최종적으로 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외접원이면 사인 법칙 쓰면 돼요. 네, 외접원은 사인 법칙의 트리거입니다. 사인 법칙을 써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중요한 건 내가 사인 법칙을 쓰려면 지금 유일하게 나와 있는 길이가 BD죠. 그냥 생각을 해봐. 그냥 요렇게 이제 위쪽 삼각형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빨간색 삼각형이 딱 있었을 텐데 요 빨간색 삼각형에 사인 법칙을 쓰려면 당연히 사인 알파분의 6 그게 2R이다 이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맞아요? 내 입장에서 무슨 생각인 거냐면 지금 사인 알파분의 6 그러니까 알고 있는 편과 마주보는 각으로 사인 법칙을 쓰고 싶은데 사인 알파는 몰라요. 그렇지? 난 뭘 알아요?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를 합친 걸 알죠. 그래서 저는 저 식을 정리를 하고 싶단 말이지.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저걸 쓸 수 있을까? 했는데 평행사 변형이네. 도형의 이름을 굳이 줬죠. 맞아요? 그럼 나는 평행사 변형의 성질도 써먹어야 돼. 평행사 변형의 성질이 뭐야? 두 각을 합치면 몇 도? 180도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평행사 변형이니까. 그래서 결국에 내가 알고 있는 건 알파랑 베타를 합치면 얼마? 180도인 파이야 라는 걸 얻을 수 있겠네. 그럼 나는 더 이상 베타라고 안 쓰고 걔를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거야.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인 베타라는 친구는 말이야. 따지고 보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각 변환해야 돼요. 뭐 잊었을지 어쩔지 모르겠네. 추술 변형이야 유지야? 진짜 오형형 변형. 정답. 네. 유지. 정답. 변형. 유지입니다. 왜 유지예요? 분모에 2가 있으면 변형이야? 없으면 유지야? 그러니까 너는 사인 알파를 할 땐 유지 좀 할 거고 신정훈 네? 저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요. 이거? 네. 아니야 너 지금 죽을 수도 있어. 파이에서 마이너스 알파 하면 마이너스 알파만큼 뺀 거기 때문에 파이가 파이가 2사분면까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마이너스 알파 하면 또루루루루 2사분면입니다. 그렇지. 한자가 2사분면. 그럼 사인 2사분면 플러스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네. 나는 사인 베타랑 사인 알파가 뭐다? 같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럼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은 사실상 어떻게 보여야 돼 얘는? 2 사인 알파 그거는 루트 3이다 이렇게 둘 수 있어야 되겠죠. 결국에 여기서 사인 알파는 뭐여야 되겠다?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둘 수 있겠네. 네. 오케이? 그럼 사인 알파를 알았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결국에 6 곱하기 역수 취할 거니까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계산은 제 맘대로 할 거고요. 4루트 3이랑 계산이 되고 그게 2R입니다. 따라서 반지름은 2루트 3이다 라고 계산이 되겠죠. 오케이? 나 진짜 당부하는 얘기인데 니네 사커 법칙 문제 풀 거잖아. 근데 여기서 각 변환 안 되는 거랑 그 다음에 뭘 집어넣어야 뭐 2분의 1인지 이런 거 못 찾고 계시면 솔직히 힘들어질 때가 많거든요. 두 번째로 그거를 할 수 있어도 집어넣고 계산하는 이 과정이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건 아는데 시험 전에는 무조건 그게 마스터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꼭 좀 문제를 쉬운 것도 많이 좀 풀어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 너 계산 속도 나만큼 나올 수 있냐는 얘기야.
오케이? 그거보다 느리시면은 시험 때 온전한 실력이 안 나와요. 괜찮죠?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15번 봅시다. 자, 이 친구 이제 좀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는데 지금 BC라는 변 하나 주어져 있다. 지금 갖고 있는 조건 계속 체크할게. 변 하나. 그 다음에 삼각형 있고 넓이 B가 5대1. 그렇구나. 그 다음에 뭐 그 위에 뭘 잡고 이번엔 정삼각형 그릴게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랬을 때 내가 결국에 궁금한 거 잠깐 체크할게. EF 요 파란색으로 할게. EF는 뭐예요? EF는 여기 파란색 변이야. 나는 저 친구의 제곱이 굉장히 궁금한 상태입니다. 그치? 자, 문제풀이의 흐름을 결정 좀 하고 가자. 내가 봤던 좀 웃긴 건데 넓이 B가 5대1이야. 어떤 삼각형이? 봐봐. ABD라는 왼쪽 삼각형과 ADC라는 오른쪽 삼각형에 넓이 B가 나왔죠. 우리 지금 도형 문제 풀 거니까 위에다가 좀 적어놓고 꼭 좀 딴 데 옮겨 좀 두세요. 넓이 B가 나오면 너에게 시키고 싶은 행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행동 1번 이렇게 한번 써볼게. 첫 번째 행동은 길이 B의 뭐가? 제곱이 길이 B의 제곱은 넓이 B다. 요 과정 아시죠? 맞아요? 얘가 기본적인 넓이 B를 줬을 때 쓰고 싶은 행동일 건데 우리가 지금 사코 법칙 풀거나 해보면 생각보다 이게 많이 안 나와요. 두 번째가 뭐야? 넓이 B를 가지고 생각을 곰곰이 해봤더니 이게 곧 길이 B일 때가 있어요. 이게 상황이 달라 보이는데 똑같은 얘기는 일단 아니야. 다른 얘기 맞고 이해를 잘 해줘야 돼. 얘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두 도형이 닮음일 때 기준이야. 삼각형으로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간단하게 그림을 좀 그리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다 치자. 그리고 쟤랑 평행하게 하나 딱 이렇게 또 그어준 거야. 이렇게 딱 그어준 거야. 오케이?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여기 길이 B가 1일 때 전체가 2였다고 쳐보자. 오케이? 길이 B가 몇 대 몇이야? 1대2. 1대2. 그럼 넓이 B 몇 대 몇이야? 1대? 큰 거는 4 이렇게 간단 거야.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나? 야, 작은 게 1이야. 길이 기준으로 2배 늘었어. 넓이는 길이 곱한 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작은 친구가 1이면 큰 친구는 뭐가 돼요? 4가 되는 그런 상황일 거야. 오케이? 근데 얘는 상황을 이제 한글로 써볼까? 얘는 언제 쓰는 거라고? 닮음을 줬을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두 번째 상황이 조금 애매해요. 넓이 B를 줬는데 걔가 길이 B로 넘어간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삼각형으로 좀 볼게. 삼각형이 딱 있는데 점 하나를 갖고 이렇게 그냥 그을게요. 오케이? 이렇게 각을 그어버린 다음에 밑에 있는 길이 B가 딱 존재할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은 결국에 높이가 같죠. 맞아요? 높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는 사실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가 같으면 밑변의 비율이 넓이의 영향을 그대로 미치겠지. 네. 맞아? 그럼 여기 길이 B가 M 대 N이면 얘가 넓이 B가 M 대 N이겠죠. 맞아요? 요 상황을 가져다가 두는 거고 얘가 하는 얘기는 사실상 높이가 뭐한? 같은 삼각형에서 자주 쓰는 얘기겠죠. 오케이? 너는 요거 두 개를 그냥 정리를 좀 하고 있어. 머릿속에서. 알아듣니? 네. 자, 지금 다시 봐봐. 넓이 B 줬어요. 무슨 넓이 B 줬어요? 왼쪽 넓이 B랑 오른쪽 넓이 B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왼쪽 넓이 B, 오른쪽 넓이 B가 5대 6이야. 넓이 B가 5대 6이야. 근데 지금 거짓말. 5대 1이야.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같은 꼭지점을 갖고 있는 높이가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넓이 B를 다시 해석을 하면 옆으로 좀 빼놓을까? 얘는 결국에 BD 대 DC가 몇 대 몇이다? 5대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그러면 상현이래. 너 누구냐? 웃어라.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네, 알아서 하시고요. 전체가 얼마예요? 6이에요. 근데 그거를 5대 1로 나눈다는 건 실제 길이가 얼마? 5하고 1? 실제가 5고 실제가 1이겠죠.
네. 맞아요? 아,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문제 읽었더니 얘 정삼각형이래. 요 세 변이 전부 뭐라는 거야? 정상. 같단 얘기야, 그치? 그래서 얘가 5고 여기가 5고 여기가 1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좀 한결 다가온 것 같아요. 어떻게 다가왔냐면 이 친구 파란색을 끼고 있는 작은 삼각형 있죠? 길쭉한 삼각형. 여기에 두 변을 알았죠? 맞아요? 느낌상 뭘 쓰고 싶어요? 나는 안 쓰고 싶은데 피타고라스. 코사인 제곱. 코사인 법칙 쓰고 싶은 거 맞죠? 왜? 잘했어. 뭘 쓰고 싶다고요? 코사인 공식. 코사인 법칙을 쓰고 싶어요. 왜? 변조건이 많으니까.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 안 나온 게 누구야? 각이죠. 그럼 나는 여기 각을 찾아보고 싶을 것 같거든? 저 각은 몇 도일까? 저 60도 맞아요. 60도. 뭐요? 60도요. 60도 맞아요. 왜 60도야? 아, 정삼각형이었으니까. 그치? 아, 여기 있는 각이 60도구나.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법칙 쓸 수 있겠네. 한번 써볼까? EF의 제곱은 말이야, 양쪽의 제곱 25 더하기 1 빼기 2배의 두 놈의 곱 5, 그 다음에 코사인 얼마? 60도.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네. 자, 코사인 60도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 싹싹 날아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 친구 26에서 빼기 5가 되고 결론은 21이 되겠네요. 네. 정답은 몇 번? 1번. 1번. 이렇게 되는 문제일 거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도형 문제 뭐 어느 정도로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관찰하는 게 항상 필요해요. 그리고 내 전략을 지금 짜줄 테니까 들어라. 본인이 시험 공부를 계속 해갖고 이 정도 문제는 아무 걱정 없이 풀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자고. 사코 법칙 문제를 풀려고 봤어. 얘네들은 단점이 뭐냐면 도형이기 때문에 네가 구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구한단 말이야. 안 구해지는 데서 뭐 해요? 못 구하고 그냥 끝나거든요, 보통. 그럼 그게 제일 손해잖아, 그렇지? 시간도 쓰고 답도 결국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코 법칙 눈으로 딱 보고 이 정도 풀린다면 풀어. 안 풀리면 바로 뭐 해야 돼? 일단 넘어가세요. 이제 수요일도 열심히 풀어야 된다. 네.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좀 긴가민가한 사코 법칙을 쭉 몰아서 풀어야 되겠죠. 알았니? 네. 넘어가서 16번 봅시다. 16번 포함해서 세 문제 풀면 끝나네. 자, 이번에 무슨 각형? 사각형. 뭘 구해라? 넓이 구해라.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각 쪼개가지고 어, 각을 만들어요. 각을 만들어요? 해볼까? 이렇게? 네. 이거 몇 도인데 그러면? 30도. 45도. 우리 어떻게 아는 거야 근데 그런 거를? 니네들? 모르지 않나 근데? 맞아요. 찍은 거. 모르죠. 몰라야 돼요. 네. 이렇게 하자. 사각형 넓이야. 무슨 사각형이야? 못생긴 사각형이야. 못생긴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기로 했지? 2분의 1 붙이기로 했죠. 그럼 누구에 대해서 곱해야 돼? 대각선에 대해서 곱해야 돼. 그걸 기억을 해야 돼. 뭐라고? 너는 이 넓이 구하려고 있는 이딴 쓸모없는 변 3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나는 뭐가 필요하다고? 대각선을 찾아놓고 걔네들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거든. 맞아요? 일단은 선을 이렇게 좀 그어볼게. AC를 한번 좀 그어봅시다. 이것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이 각을 그냥 찍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내 입장에선 위쪽 삼각형과 같이 결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 못 잡았어요? 아 진짜 잡아드릴까요? 아닙니다. 자, AC 길이 좀 찾아볼게. 지금 위에 있는 요 빨간색 삼각형은 무슨 법칙 쓰고 싶은 마음? 코사인 법칙 쓰고 싶은 마음. 왼쪽 거 제곱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을 그냥 쓰고 더하기 2 루트 2 제곱하면 얼마예요? 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두 놈을 뭐하자? 곱하자. 이런 식으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코사인 120도야. 여기까지 뭐 이상한 건 없죠? 네. 맞아요? 정말 미안하지만 이거를 계산하는 건 사실 여러분들 몫이잖아요, 그치? 계산을 다 했다고 칩시다. 계산을 다 하면 얼마 나오냐면 12 이렇게 나올 거야. 오케이? 네. 아,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에 AC는 뭐다? AC는 루트 12, 다른 말로 얼마? 2 루트 3이야.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맞아요? 얘가 빨간색 여기가 2 루트 3인 걸 알았잖아.
아까 상현이가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각을 절반 쪼개든 해갖고 각을 구하고 시작하자 그 얘기했지. 맞아? 길이가 구해지고 그제서야 보여야 돼. 그러니까 저 생각을 미리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지 않을까 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오케이? 2야. 여기 2루트 3이야. 딱 봐도 몇 도? 여기가 60도. 2대 1대 루트 3 비율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BC 길이가 얼마가 되고요? 4가 되고요. 여기가 60도가 되고요. 여기가 몇 도가 돼요? 30도가 되나 보다. 너가 90도일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90도인 거 알았으니까 이 위에가 얼마야? 45도야. 이렇게 들어오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값들을 뭐 할 수 있게 된다? 찾을 수 있게 된다. 그치?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전략을 조금 수정할게. 원래 사각형 보고 무슨 생각을 했어? 대각선과 대각선들의 각을 찾고 싶은 마음이 원래 있었거든. 근데 지금 대각선 하나만 구했지만 다른 대각선 구하는 것까지 했다고 쳐도 그 대각선들이 만드는 각을 찾는 건 또 힘든 일이란 말이지.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왼쪽 삼각형이 생각보다 깔끔한 삼각형이 됐잖아. 그치? 그래서 내 생각은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삼각형 넓이를 S라고 부른다면 그 넓이는 말이야 애초에 뭘 더하면 될까? 얘네가 원하는 건 삼각형 아래쪽에 있는 거 ABC랑 삼각형 위쪽에 있는 거 ACD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래쪽에 있는 넓이는 사실 90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밑변과 높이 곱해가지고 넓이 구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럼 위쪽에 있는 삼각형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라고 하면 이 친구는 두 변에 쌓인 끼임각을 가지고 넓이 그냥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런 내용이었겠구나. 계산 좀 할게. ABC는 2분의 1에 밑변으로 2, 높이로 2루트 3을 쓰시면 되겠죠. 더하기 ACD 이 친구는 2분의 1에 두 변이니까 두 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다음 변 2루트 2 이렇게 표현되고 거기에 사인 얼마? 사인 120도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너를 가지고 우리가 넓이 S라고 부르겠다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산 다 하시면 내가 했다 칠게 3 플러스 루트 3이야. 요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지금 제가 계산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뭐 좀 줄이 짧은데 실제로 계산량이 조금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문제 풀고 넘어가도 좋지만 정리를 좀 해볼까? 너 사각형이잖아. 사각형 넓이 공식이 있었죠. 근데 걔는 그냥 웬만하면 뭐 할 때 쓰자? 대각선 줄 때 쓰자. 오케이? 그럼 너 입장에선 이런 이상한 사각형이 있으면 무슨 행동하고 싶어야 돼? 쪼개고 싶어야 돼. 뭘로? 삼각형으로 쪼개고 싶어야 돼. 지금은 뭐 니네들도 아무 불만 없이 이렇게 잘 쪼갰죠? 맞아요? 이거 왜 BD로 쪼개지 남는 거야? 아니면 그렇게 쪼개도 풀렸을라나? 만약에 얘를 BD로 쪼개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도 안 풀어봐서 모르겠다만 파란색은 일단 구할 수 있죠. 왜냐면 두 변에 쌓인 끼임각해서 구할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럼 파란색을 구했어. 왼쪽 위에 있는 삼각형을 구할 수 있겠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삼각형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삼각형을 하려면 이 변을 모르기 때문에 요 각을 찾아올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각을 찾기가 굉장히 까다롭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운이 좋게도 AC를 쪼개서 각을 찾고 문제가 풀렸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넘어가서 17, 18번은 지우시고 19번 봅시다. 자, 이 친구 마찬가지야. 길이가 6인 선분을 지름으로 하고 중심 들어있고 AP 준 상태에서 코사인 값 좀 구해라. 코사인 POB 뭐야? 이 이상한 걸 구하라고? 자,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본인이 코사인 저값을 구하려면요 머릿속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면 방법이 크게 둘 중에 하나야. 뭐라고? 방법이 크게 둘 중에 하나야. 이 각을 찾고 싶으면 이 각에 대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든가. 맞아요? 그럼 이 각이 얼마인지 모르더라도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각을 뭔가 어떻게든 살려서 막 이런 식으로 90도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길이를 막 여기랑 여기를 알아내면 뭘 할 수 있어요? 코사인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든가 아니면 내 입장에선 진짜 각을 찾든가 둘 중에 하나겠지. 맞아요? 변조건 두 개가 있어. 여기서 네가 얻어낼 수 있는 각이라고 이 정도는 있거든요. 얘가 90도인 건 아시죠? 지름을 지나는 직선이 만약에 90도야. 근데 직각삼각형을 봐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생겼다고 해도 내가 궁금한 각과는 관련이 없죠. 네가 얘를 가지고 1로 넘기는 건 가능한 거 알지? 여기가 이거 쓰지 마라 이건. 여기가 2세타면은 여기가 세타인 건 아시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너가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아도 2세타를 찾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나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거 하고 싶으면 미적분 2를 배우세요. 오케이? 그러면 네가 요거 찾고도 답이 나온다.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는 A, O, B 오케이. 여기 있는 이 길이를 좀 활용하려고 들어봅시다. 길이를 활용하려고 들어볼게. 한번 물어보자. 얘 문제를 풀 건데 정보가 생각보다 되게 적죠. 네 눈에 주어진 4, 6 저거밖에 없지. 일단 내가 최대한 공식을 써보고는 싶거든. 맞아요? 무슨 법칙 쓸래? 코사인 법칙 쓸래 너는? 왜? 변이 두 개 나와서? 변두개 각 하나. 일단 오케이, 뭐 좋은 생각입니다. 또 다른 친구? 사인 법칙이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이따 줄게. 변두개 각하는 거 좋은데 변두개 각하나로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생각을 해봐. 90도짜리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는 게 편하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네가 코사인 법칙 쓰는 게 아니라 피타고라스를 쓰겠지. 맞아? 그러니까 90도에서는 애초에 코사인 법칙 잘 안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접원이라는 또 강력한 키워드가 나와있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선 사인 법칙을 한번 쓰도록 할게. 오케이? 각에 대한 정보가 사실 없다고 봐야 돼 이거는. 그래서 사인 법칙을 한번 쓸 건데 네가 알고 있는 변이 누구야? 4잖아. 맞아요? 여기 있는 각 너를 모르니까 내가 그냥 어떤 알파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냥 B라고 할까? B라고 하자. B라고 잡아놓을게. 그러면 우리는 사인 B분의 얼마? 4가 누구다? 그게 6이다.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를 계산을 하면 안 나오네? 망했군. 사인 B가 3분의 2다. 이런 걸 얻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풀면 안 풀리겠다. 제가 얻은 건 각에 대한 정보예요. 고맙긴 한데 괜히 어렵게 돌아가네요. 뭐 A도 찾으려면 찾겠지만 이제 이렇게 하고 이거 하지 말자. 미안하다 윤주야. 코사인 법칙이 맞았네요. 코사인 법칙? 아니야. 피타고라스 쓸 거야. 요거 좀 물어볼게. 핏B 얼마예요? 8이요. 8 어떻게 알았어요? 계산했습니다. 계산했어요? 네. 아닌데요? 아니요? 2루트 5예요. 편식했네. 36에서 16을 빼야 되죠. 미안하다. 자, PB가 얼마라고? 2루트 5. 2루트 5야. 일단 삼각형 변 3개를 다 찾았죠. 맞아요? 그러면 일단 뭐 끝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여기 변이 얼마예요? 요 변? 3. 3. 이 변 얼마야? 9. 3이지. 맞아요? 요 위쪽에 있는 삼각형 이제 변 몇 개 다 알았어요? 3개. 3개 다 알았지? 맞아? 그럼 여기서 내가 궁금한 각을 갖고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요 각에 대한 정보를 찾을 거야. 변 3개 있어. 무슨 법칙 쓸 거야? 코사인 법칙 쓸 거야. 그래서 최종 결론은 여기 있는 각을 내가 어떤 세타라 하면 코사인 세타는 2배에 양옆에 있는 거 바로 넣고
그거 제곱 빼기 2루트 5의 제곱해서 얼마? 20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를 계산하시면 얼마? 18분의 마이너스 2 약분하면 마이너스 9분의 1입니다 하고 대답이 끝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좀 갈게. 내가 괜히 또 헛소리해갖고 그걸 고정까지 해야 되네. 들어봅시다. 내 말을 한번 들어봐. 일단 아까 너가 코사인 법칙이라고 한 건 일단 아니긴 해. 아니긴 한데 왜냐면 변조건 두 개라서 코사인 법칙 이 생각이 틀린 건 아닌데 90도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내가 아까 이제 어떤 후회를 한 거냐면 나는 여기서 외접원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이상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나는 어떤 그냥 생각을 좀 해본 거냐면 사인 법칙을 쓰면 적절하게 특수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네가 각을 얻어내면 요 지금 삼각형에 예를 들어 B가 뭐 30도인 거야? 그럼 얘도 30도겠죠? 그럼 이거 남은 거 얼마야? 120도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충 사인 법칙 쓰면 각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건데 얘가 계산이 3분의 2가 나왔죠. 그래서 후회했어요. 물론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거는 실제 B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치? 특수각의 B로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러면 다시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궁금한 삼각형만 좀 집중을 해보면 너는 어차피 두 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빨간색 변을 피타고라스로 구해서 변 몇 개? 3개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쓰자 이렇게 푼 거야. 오케이? 생각은 뭐 유동적으로 가져가시고 20번 풀고 사커 법칙 마무리 합시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중심이 5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위에 4점 ABCD가 있다. 그렇군. 그랬을 때 얘가 주고 있는 건 누구의 비율입니까? 호에 대한 비율입니다. 근데 우리는 호에 대한 비율이 어떤 비율로 넘어갈 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얘는 말이야 결국에 중심각의 비랑 같아요. 무슨 각? 중심각. 중심각 B랑 같아요. 다시 얘는 말이야 또 뭐랑 같아져요? 그러면 원주각 B랑도 같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넓이를 잠깐 살펴봤어요. 얘가 무슨 각형? 사각형. 그렇지? 사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쪼갤 거야. 근데 아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쪼갰죠. 야, 하지마. 이런 식으로 아까 쪼갰지. 왜 이렇게 쪼갰어? 변이 나오니까. 맞아? 근데 지금은 네가 길이 조건 딱 누구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네. 그럼 네가 최대한 삼각형을 쓸 때 알고 있는 길이들로 써주는 건 괜찮은 생각이잖아, 그렇지? 맞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쪼개보는 거야. 너 원점에서 싹 그은 C가 있을 거고 너 원점에서 이렇게 그은 B가 있고 이렇게 그은 A가 있고 이렇게 그은 D가 있겠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삼각형 몇 개 생겨요? 하나, 둘, 셋, 4개 생기지. 이게 사각형 일단 4개 생겼어. 호의 길은 중심각 B야. 중심각이 어디야? 뭐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이런 데잖아, 이런 데. 맞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 전체를 합치면 360도야. 그렇지? 여기 있는 각도가 360도라고.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세타, 4세타, 5세타, 2세타 이런 말인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 각각을 이제 표시 좀 해볼까? 뭐 이제 나는 설명한다고 쓰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안 쓸 거야. A, B를 세타라고 쓰면 여기가 BC가 4세타고 그 다음에 5세타고 그 다음에 2세타고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저 세타들을 전부 다 더하면 360도야.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12. 오케이, 12세타. 그러니까 12세타가 얼마야? 360도겠죠. 그럼 세타가 얼마예요? 30도겠지. 맞아요? 그러면서부터 넓이들을 뭐 할 수 있게 된다? 구할 수 있게 된다. 한번 써볼까? 30도. 여긴 4배니까 120도. 5배니까 150도. 몇 배야? 2배 하니까 60도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럼 너 삼각형 몇 개 구해서? 4개 구해서 계산할 거야. 2분의 1에 두 변에 사인 30도 하나 더하기 2분의 1에 두 변에 사인 몇 도? 120도 하나. 이거를 2번 더 써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계산이나 잘하자. 앞에 있는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2지 어차피. 그 뒤에 사인이 뭐가 붙냐의 문제야.
사인 30도 얼마예요? 2분의 1. 2분의 1. 오케이. 더하기 원래 요거 계산하면 2일 거 아니야? 사인 120도 얼마예요? 2분의 1. 아 2분의 루트 3. 오케이. 2분의 루트 3 더하기 2 곱하기 사인 150도 얼마예요? 사인 30도랑 똑같으니까 2분의 1. 2분의 1. 마지막으로 2 곱하기 얼마? 60도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은 앞에 거는 1, 그 다음 루트 3, 루트 3에서 2 더하기 2 루트 3이 정답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내가 혹시 몰라서 미리 솔루션 드립니다. 미리 드리는 거야. 사코 법칙이 오늘 테스트를 봤는데 진짜 너무 어려웠다. 그러면 공부 진짜 많이 해줘야 되거든? 오늘 테스트 내가 일부러 어려울까 봐 앞에 개념까지 달아놨잖아, 그렇지? 맞아요? 그랬는데도 내가 안 풀린다. 그럼 너는 지금 도형에 대한 감이 별로 없을 거거든? 극복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저한테 얘기를 하셔도 되고 집에 있는 문제집 푸셔도 되는데 라이트 센 정도 되는 난이도 있죠? 네. 그 쉬운 난이도 정도의 문제를 일단 많이 풀어야 돼. 그럼 많이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번 주 중으로 500문제 정도 풀 수 있으면 대충 많이 푼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응? 네. 그 정도가 쭉 풀려야 얘네가 아무 꺼니가 없이 쭉쭉 풀려집니다. 경험을 좀 쌓아야 되니까. 네. 저 19번 있잖아요. 저 답이 마이너스 9분의 1이에요. 맞아요. 네, 갖고 하라는데 좀 미치네요. 그러니까 코사인 값을 구하래잖아. 여기서 코사인이 얘잖아. 네. 그럼 그냥 끝난 거야. 저 5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각을 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9분의 1이 나오도록 하는 그 세타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 특수각이 아니라 얘가 만약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을 찾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또 너 이 질문 할 거 다시 얘기할게. 제 코사인이잖아.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와도 되는 거야. 사인이었으면 마이너스 값이 없어요. 삼각형이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서 등차 수열을 할 건데 하나 물어볼게. 혹시 본인이 원래 쓰던 노트가 좀 있는 사람, 나는 개념 같은 걸 적는 노트가 있어요 하시면 거기다 쓰시고, 없으면 일단 A4 용지 갖다 줘도 괜찮을까? 네. A4 용지 갖고 올게. 근처 수열 끝까지 다 나왔네. A 사이드 할 때 근처 수열부터 해가지고 2적까지 다 빼요. 2분까지 다 빼요. 미적했어? 2분. 용지 노트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잘해봐니? 쌤. 그러면 기말 연습할 때 네. 그 베이직 쌤이랑 그 다시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못하겠으면 그거를 쫙 풀어놓으란 얘기야. 아 네. 라쌤 사는 라떼? 너는 사지 마. 왜냐면 쟤네는 이미 방학 때 베이직 쌤을 했었고, 니네들도 마찬가지로 마플을 했었잖아. 내가 마플을 갖고 있다고 쉬운 거 터프 빼고 또 쫙 풀어보라고. 너 베이직 쌤 이때문에 쫙 풀란 말이야. 올리포스는 풀 수 있으면 풀어봐. 좀 어려울걸? 어쨌든 근데 너는 없잖아 그게. 그냥 네가 지금 사면 일단 중간 걸 버리고 하는 거잖아. 돈이 너무 아까워요. 나한테 요청을 해 그냥. 요청드리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을 한번 해봅시다. 자, 수열. 우리 수열에서 나오는 모든 개념을 전부 다 적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본인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적어야 된다 이거. 네. 물론 나랑 완벽히 똑같이 쓸 필요는 없어. 본인 스타일대로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수열의 기본 의미 뭐였지? 숫자를 나열하는 거. 오케이, 숫자를 나열하면 수열이다. 규칙성의 유무와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다. 그럼 옆에다 난 뭐라고 쓸 거냐면 시험에선 뭐만 나온다? 규칙이 있는 것만 다루겠죠. 맞아요? 시험에선 규칙이 있는 것만 다루겠다. 자, 뭐 일반항이나 그런 개념들은 알고 있긴 할 건데 혹시 몰라서 다시 좀 언급을 해보면, 우리는
어떤 숫자가 이렇게 예시를 밑에 잠깐 쓰고 갈게. 1, 3, 5, 7 쭉쭉쭉 갈 거야. 요런 녀석을 가지고 숫자의 나열, 수열이라고 부를 거지. 그럼 첫 번째 항을 A1, 두 번째는 A2, 세 번째는 A3, 네 번째는 A4 이런 식으로 잡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여기서 붙여있는 A는 그냥 어떤 라인을 의미하는 것 뿐이고요. 어떤 계열, 이 계열은 A로 부르자 뭐 이런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야. 그럼 몇 번째인지 모르는 친구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부르겠어? A, N번째라 부르고 이 친구의 이름을 일반항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너가 일반항일 거야. 막 쓰다 보면 정신없을 것 같아서 A4용지 대충 있잖아. 그러면 대충 한 절반 정도 안 되게 살짝 3분의 2 지점을 긋진 않아도 되는데 그 밑에 공간 좀 냅두세요. 이 위쪽 공간엔 등차 등비를 쓸 거고 밑에 시그마 쓸 거야. 오케이? 아, 저런 게 일단 수열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다루는 수열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일 거야. 그럼 요 위쪽에 있는 등차를 한번 써봅시다.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자체가 뭐야? 같은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대상 괄호 열고 A 이름을 붙이자면 초항 이렇게 붙이고요. D 이름을 붙이자면 공차 이렇게 붙였죠. 너는 사실 수열을 풀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을 신경 써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수열은 함수다라는 관점과 두 번째는 그 해당 수열에 필요한 내용이 뭔지를 고민해야 돼. 자, 등차 수열은 같은 차이를 계속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수열이다 보니까 스타트하는 첫 번째 항을 초항 이렇게 부를 거고 얼만큼씩 올라가기를 우리가 공통된 차이 공차 이렇게 부를 거예요. 오케이? 초항은 원래 첫째 항 이렇게도 부르고 초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통 요즘은 첫째 항으로 쓰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럼 등차 수열 표현이 어떻게 되냐? 일반항 한번 써볼게. 등차 수열 풀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맨날 하던 행동이 일반항이거든요. 이 일반항은 말이야 어떻게 쓸 거냐? AN 하고 AN번째 항을 쓸 건데 이 생각을 해봐. 등차 수열은 기본적으로 첫째 항이 존재했겠죠. 맞아요? 그 뒤로 계속 차이를 더해줄 거야. 뭐 할 거라고? 차이를 더해줄 거야.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여기 수열 그거 안 되는 친구도 있을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얘기 좀 해볼게. 자, 얘가 1이야, 3이야, 5야, 7이야, 9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가 첫 번째 A1이죠. 맞아요? 두 번째 얘가 A2죠. 세 번째 얘가 A3죠. A4, A5 이렇게 갔단 말이야. 일단은 공차 얼마씩이에요? 2씩 올라가죠. 아, 공차가 플러스 2씩이구나. 여기에 불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지. 첫 번째가 1인 건 나도 알았어. 그럼 두 번째 친구는 첫 번째로부터 몇 번 더한 거야? 한 번 더한 거야? 이 2라는 숫자를 한 번 더해준 거예요. 추가를 한 번 했어. 3이라는 친구는 몇 번 추가했어? 두 번 추가해서 요 행동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너를 문자로 바꿔서 D 이렇게 바꾼 거야. 너를 초항 문자 A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러면 봐봐. A1은 A겠죠, 당연히. 맞아요? 네. A2는 초항으로부터 더한 거야. 공차 D만큼을 더한 거야. 그치? 그럼 A3는 초항으로부터 얼만큼? 두 번 2D 이렇게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속 올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AN번째라는 친구는 초항 A로부터 몇 번 더 해야 돼요? N-1 D번 더 해야 되겠죠. 이걸 이해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야, 저기 세 번째. A3가 2D인 거 보여? 2D요? 네. 왜 2D야? 처음에서부터 두 칸 껑충껑충 튀었잖아. 네. 맞아? 얘가 이렇게 두 번 뛰니까 여기가 2인 거잖아. 네. 맞아? 이 숫자보다 하나 적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너가 N이야? 그거보다 하나 적게 들어와. 오케이? 지금 그 상황이 AN이야. 아, 요게 일반항이구나.
오른쪽이든 아래쪽이든 시간 되면 이렇게 또 써놔. 근데 나는 여기서 항상 빨간색 내용을 추가를 하죠. 요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 자주 써서. 얘는 dn 플러스 블라블라야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dn 플러스 블라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그냥 너네 설명하려고 파란색으로 잠깐 쓰는 거니까 쓰지 마. 만약에 an이 있었는데 초항이 1이고 그 다음에 n-1하고 공차가 2였던 거야. 오케이? 그럼 요런 친구 a1 얼마예요? 1 얼마야? 1이지. n자리 1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건 쓰지 마. a2 얼마야? 3. 똑똑한데? a3 얼마야? 5 이렇게 간단 말이야. 맞아? 그럼 내 입장에서 얘가 이렇게 바뀌어도 사실 모르거든요. fx가 있는데 그 fx가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곱하기 2야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그리고 거기에 f라는 함수에 뭘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요? 1, 2, 3 이렇게 집어넣는 거 똑같겠지.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여기 있는 a에는 수열의 기준으로는 정의가 이렇게 써지겠지만 맞아요? 함수로 생각을 하면 n의 값이 변함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함수겠지. 그걸 n에 대한 1차 함수로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dn 플러스 블라블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여기 있는 거 옆에다 뭐라 쓰자? n에 대한 1차라는 식을 갖고 있구나. 이 마인드까지는 장착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는 고난도 수열 문제를 풀 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저쪽 1차 함수를 생각해서 풀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넘어갈게. 등차를 보는 순간 할 수 있는 행동은 중항이 있겠죠. 나는 지금 요거 확대해서 막 작게 쓰니까 공간이 많이 비지만 니네는 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중항은 무슨 뜻이냐? 개념은 이래요. 일반항이 1차식인 거 인정할 수 있지 이제. 그러면 간단하게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 오케이? 이걸 갖고 우리가 an 이렇게 부를 거야. 사실 이건 거짓말이고 얘는 n에 들어가는 숫자가 번호잖아. 번호. 그러니까 자연수만 들어가야 되겠죠. 사실 얘는 진짜 1차식은 아니고 정의역을 자연수로 제한하고 있는 1차식이라서 진짜 함수는 이런 식으로 도트로 찍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올릴게. 여기까지 이렇게 찍혀 있겠지. 맞아요? 그럼 저 빨간색 내용이 실제 AN인 거잖아. 내 말 이해하냐?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어요. 한 번만 다시 얘기해 볼게. AN은 말이야 함수는 맞아. 함수의 정의는 x가 정해지면 y가 정해지는 거라고 우리가 함수라니까. 뭘 입력했더니 결과가 잘 나오는 함수는 맞는데 네가 입력하는 결과 자체가 자연수만 집어넣잖아. 맞아? 결과는 나도 모르겠는데 입력을 자연수만 해. 그러니까 정의역이 자연수만 있어야 되니까 검정색처럼 선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이 빨간색처럼 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했다 치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해봐. 이 결과를 우리가 이 결과값을 A1 이렇게 부른단 말이지. 이 결과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A2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렇잖아. 이 결과값을 뭐라고 불러요? A3 이거 A3라고 불러요. 이 결과값 뭐라 불러요? A4. 다시 이 결과값 뭐라 불러요? A5 이렇게 불러요. 이게 뭔 말이야? 너에게 1 집어넣었다. 너에게 얼마? 2 집어넣었다. 너에게 3 집어넣었다. 너에게 4. 왜 이렇게 삐뚤빼뚤하냐? 너에게 5 집어넣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지금. 맞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 다음 번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공차 D를 한 번 더 추가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Y 값들의 차이가 전부 다 공차 D인 거지. 이해하세요? Y 값들의 차이가 전부 공차 D야. 차이가 전부 공차 D만큼씩 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내 생각은 뭐냐면 여기 있는 가운데 항이 무슨 항이라 부를 거냐면 가운데니까 중항 이렇게 부를 거야. 가운데 항을 중항이라고 쓴다면 이 중항은
양쪽 옆을 뭐 해서? 더해서 절반으로 쪼갠 평균과 다름이 없겠죠. 맞아요? A2가 모자란 만큼 A4가 더 많을 거니까 얘는 평균과 다름이 없을 거고 그 식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두 놈의 합은 가운데 몇 배? 2배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A3를 몇 배 하면 2배를 하면 A2 플러스 A4일 거야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마찬가지 얘기야. 근데 그거는 A1 더하기 A5랑도 똑같겠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얘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특히 이제 정훈이 잘 들어야 돼. 내가 니네 반 그 방학 수업할 때는 굳이 얘 언급을 안 했어. 네. 숫자만 했었어. 네. 얘를 일반적으로 표현할 거야. n번째, r번째 뭐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냥 어떻게 식을 써놓으면 되냐면 2배의 a n 플러스 r의 절반의 항은 an 더하기 ar이다 이렇게 그냥 쓰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결론이 뭐냐? 숫자 봐봐. 두 놈의 합 있죠. 두 놈의 합 얼마야? A6. 6이야 6. 아니 요 숫자 요 숫자. 아, 6이요? 합은 6이야. 그거의 절반이 3이죠? 네. 맞아요? 아, 두 녀석의 가운데 그거 2배. 두 녀석의 가운데 그거 2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얘를 왜 좀 강조를 하냐면 고난도 문제 풀 때 말도 안 되는 항들이 나옵니다. 막 그냥 a n-1번째 항만 이딴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요런 문자로 돼 있을 때 너무 숫자에 익숙해지시면 못 풀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 저 과정인 걸 이해를 하자. 마찬가지인데 옆에 하나 더 써. 대면 더 써. a n-1 더하기 a r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너한테 필요한 건 결국에 뭐가 되는 거냐? 두 놈을 합친 친구가 존재하잖아. 그러면 그 합이 똑같기만 하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너가 바보같이 a1 더하기 a9가 뭐지를 고민하지 말라고. 이 친구는 얼마야? 2배의 a5야. 근데 만약에 a1 더하기 a10을 물어본 거야. 그럼 내가 얘를 가져다가 이렇게 쓰면 어디 가서 욕먹어요. 그치? 추솔 예. 너 이렇게 쓸 거야? 2분의 11번째 항 이렇게 쓸 거야? 아니요. 호그와트 가는 건 아니잖아. 그치? 요거 정수로 써야 된단 말이야. 자연수로. 그럼 이렇게 네가 답안지를 써서 내잖아. 논술시험 써서 내잖아? 넌 틀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물론 나도 혼자서 몰래 풀 때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어디 가서 이걸 막 이렇게 내놓고 다니면 조금 쪽팔리단 말이야. 너가 푸는 건 상관없어. 누가 너 친구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친구 있어요 없어요? 저요? 없나 보다. 네. 너 친구 있지? 네. 너 친구가 이렇게 풀고 있어. 그럼 가서 뭐라고 해야 돼? 야! 이거 자연수 들어가야 되는데 2분의 10을 집어넣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쓸 거야. 네. 우리는 쓸 거고 요렇게 될 거고 필요하면 뭐라고 바꿀 수 있어야 돼? A 5 더하기 A 6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왜? 1 더하기 10이나 5 더하기 6이나 결론이 뭐 할 거니까? 같을 거니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내용들은 중앙에 대한 얘기를 날라가면서 하고 있는 거고 밑에 공간이 좀 남아 있으셔야 돼요. 합에 대한 얘기도 해야 돼서 잠깐 쉬었다가 합에 대한 얘기 좀 하자. 수열의 합 3개 딱 갈 건데 3번이 이제 등차의 마지막 얘기죠. 수열의 합 얘를 우리는 합 SN 이렇게 쓸 거고요. S가 썸의 약자입니다. 그렇군. 근데 등차 이제 합을 할 건데 우리 위에 거 이미 그렸잖아. 적당히 생각을 좀 해볼게. 그린 김에 그냥 생각을 해볼게. 이건 다른 생각을 좀 하셔도 돼요. 가운데가 싹 있어 이렇게. 근데 나는 이 생각을 하고 싶은 거거든. 첫 번째 길이, 두 번째 길이, 세 번째 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이건 뭔 얘기냐면 X축이 이렇게 존재하면 요거 인정만 해줄 수 있어? 참 좋을 것 같은데. A1이라는 친구의 Y 값은 말이야. 결국에 이 막대기의 길인 거 맞아요? 바닥으로부터 이만큼 올라온 거잖아. 그걸 우리는 A1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두 번째는 A2, A3, A4, A5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아? 그럼 내가 수열을 합치겠다라는 건 이 막대기들의 길이를 전부 다 뭐 하겠다는 거야? 더하겠다는 얘기죠. 맞아요?
근데 그냥 생으로 더하려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운데 지점이 이렇게 회색으로 있었다고 치면 내 생각이 이렇게 되는 거야. 너가 올라간 만큼 얘가 올라간 만큼 얘가 내려가 있죠. 맞아요? 얘가 올라간 만큼 여기가 뭐 하고 있어요? 내려가 있죠. 맞아요? 그럼 이 위로 올라간 부분을 싹둑 잘라다가 밑으로 붙여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든 막대기의 길이가 전부 다 같아지겠죠. 어떤 거라고 같아져요? 가운데 막대기 길이로 같아지겠죠. 맞아요? 근데 막대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겠지. 요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예를 좀 들어볼게. 만약에 얘가 1, 3, 5, 7, 9였어. 근데 올라간 만큼 잘라서 붙이고 나서 보니까 1, 3, 5라는 5만큼의 길이의 막대기가 5개 있겠지. 맞아요? 그럼 5, 5, 25가 이 전체 막대의 합이 되겠죠. 네. 다 못 알아들었지 지금? 다까지는 아닌 갑자기 5가 5개가 생겼어요. 이 예를 든 거야. 예를 들어봐. 지금 처음부터 원래 숫자로 좀 좋긴 한데 또 그리기 싫어갖고 이렇게 있었어. 오케이? 여기 쫙 있었던 거야. 첫 번째 거가 있고 1번 그때 막대기의 길이를 우리가 1이라고 부르자. 오케이? 두 번째 거가 있고 그때 막대를 3이라는 길이로 부를게. 그러니까 길이니까 이거 쩌쩌쩌쩌쩌 이런 느낌으로 줄게. 잘하죠? 뭐. 야야야야야 이렇게 되겠지? 신기하다. 두 번째 이 친구 뭐야? 세 번째 거를 얼마? 5라고 잡고 얘가 뭐야? 네 번째 거 그 막대가 얼마야? 7. 그 다음에 어떻게? 다섯 번째 막대가 9였죠? 9. 예. 근데 어떻게 하자고요? 가운데 걸 기준으로 가운데 세 번째 걸 기준으로 딱 선을 그어. 이렇게 선을 딱 그어. 오케이? 그럼 너가 올라왔지? 이 올라온 거를 떼가지고 어디로? 여기로 붙여. 너 얼마큼 올라갔어? 5에서 9까지? 4만큼 올라갔지? 떼가지고 이렇게 붙여. 오케이? 그럼 결국에 이 막대들을 전부 합친다라는 건 5짜리 길이의 막대를 몇 개? 5개. 5개 합친다는 거잖아. 아.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5. 25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수식으로 좀 쓰자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너는 말이야 기본적인 공식이 생각을 해봐. 평균을 한 개수만큼 곱해주면 되죠.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나누면 되지. 맞아? 그러니까 조금 띄고 쓸게. 첫 번째 항 A1과 마지막 항 AN을 더한 다음에 그 친구를 뭐 하면 된다고? 절반하면 이게 평균이잖아. 알아듣니? 맞아요? 그럼 이 평균이 몇 개 있다? N개 있다. 다시 지금은 5까지였죠. 네. 5까지니까 A5였잖아. 그리고 막대기가 5개였잖아. N까지면 어떻게 돼요? N개겠지. 그래서 곱하기 얼마? 곱하기 n. N이 돼요. 그럼 이거를 공식화 시킨다고 앞으로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너는 말이야 분모가 얼마고? 2고 분자는 N 그 다음 A 플러스 L 이렇게 쓴단 말이야. 각각의 약자가 뭐가 돼요? N은 결국에 항이 몇 개 있었냐 라는 의미가 될 거고 A는 뭐가 될 거고? 초항 첫 번째 항이 될 거고 L은 라스트의 약자예요. 마지막 항 이 얘기야. 오케이? 아 그런 얘기구나. 내가 계속 하면서 걱정되는 거는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걸 외워. 그리고는 N이 뭔지 몰라. 문제를 푸는데 이 상황에서는 N이 뭔지를 몰라.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못하겠으면 옆에 주석을 달아놔. 이거 한개수, 이거 초항, 이거 마지막 한 개 달아놔. 그리고 얘를 조금 또 다르게 풀어보면 식이 이렇게도 만들어지거든요. 2분의 n에 일단 지금 여기 괄호 뒤에 쓰는 거 그냥 보기만 해봐. a 플러스 라스트가 an인데 an은 말이야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라고 아까 배웠잖아. 맞아요?
그럼 a가 결국에 두 개가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지. 2a 플러스 n-1 d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요 공식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긴 해요. 기억을 해주시면 좋긴 해. 그리고 공간이 남아야 된다. 하나 더 써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쓸 거야. 요건 좀 중요하겠다. 이 친구는 결국에 정리를 해보면 2분의 dn 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머릿속에서 또 무슨 말이 재생이 돼야 돼? 야, 일반항은 말이야 결국에 n에 대한 1차식이야. 수열의 합을 하고 나서 봤더니 이런 이상한 식이 있었잖아. 얘를 전개를 다 때리면 어떤 디테일들이 생기겠지만 다 무시하고 결국엔 첫 번째가 2분의 d의 n제곱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n으로 끝나는 n에 대한 몇 차식이 생긴다? 2차식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2차가 생긴다. 오케이. 2차식이 생긴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얘도 굉장히 자주 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이제 수열의 합까지 다 하면서 또 얘기를 할게. 오케이? 일단 이렇게 좀 써놓고요. 오른쪽 등비수열 넘어갔다 올게. 등비를 쓰자. 그럼 등비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같은 비율을 갖고 있는 수열이겠죠. 맞아요? 비율이 똑같대. 비율이 뭐야 근데? 분모분의 분자 이게 비율이거든요. 같은 걸 곱했단 얘기야. 똑같은 숫자를 계속 곱해서 만들겠다 이런 얘기겠죠. 아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말이야. 일단 같은 비율일 거고요. 그 같은 비율은 초항 A랑 레이시오의 약자 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약자가 정확히 뭔지. 비율의 약자로 알고는 있어요. 오케이? A랑 R. 그럼 이 친구 마찬가지인데 할 수 있는 행동이 3개야. 첫 번째 A, 일반항. 이 친구 일반항 어떻게 쓰면 되냐? 얘는 조금 쓸 게 적다 이제. A에는 A에 R에 n-1제곱이야. 왜 그런지 잠깐 칠판 보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등비수열 이런 얘기거든요. 1 곱하기 3, 그 다음 3의 제곱, 그 다음 3의 세제곱 이런 계열이야. 얘는 계속 얼마씩 곱해요? 3씩 곱하죠? 30 맞아요? 그럼 너가 3이 곱해지고 3이 곱해지고 3이 곱해진 거잖아. 얘가 첫 번째 A1 그렇구나, 두 번째 A2 그렇구나, 세 번째 A3 그렇구나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초항이 1이야. 그럼 세 번째 항까지 오려면 1에다가 곱하기 3을 몇 번 해야 돼? 3번 이 새끼 봐라. 띠용 2번 두 번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가 갖고 있는 숫자랑 너가 갖고 있는 숫자가 하나 차이가 나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 갖고 AN을 뭐라고? 3에 n-1에 이렇게 쓰잖아. 그럼 한번 해봐.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3에 0제곱 얼마? 1 이렇게 되겠지. 2 집어넣으면 3 3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네 아, 이 친구 진짜 계산을 해보니 어떻게 되더라? 일반항처럼 계산이 되더라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빨간색 쓸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이 친구 등비 중항 있겠죠. 중항이라 쓸 게 또 중항에 대한 식도 이제 빠르게 얘기를 합시다. 왼쪽과 비슷한 결이거든요. 그냥 외울 때 이렇게만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아. 중항의 핵심은 양쪽의 합은 두 놈의 합은 가운데의 몇 배? 2배야 이거였잖아. 생각을 해봐. 등차 더하거나 빼서 만드는 수열이죠. 맞아요? 등비는 뭐해서? 곱하거나 나눠서 만드는 수열이지. 그러면 얘는 두 놈의 곱은 가운데의 제곱이야 이렇게 들어가면 끝나요. 뭐라고? 두 놈의 곱은 가운데의 제곱이야. AN 곱하기 AR은 A 2분의 N 플러스 R 전체 제곱이야 이렇게 써진다고. 두 놈의 곱은 가운데의 제곱. 이게 뭐 헷갈리진 않을 건데 종종 틀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심 좀 하시고요. 오케이? 그럼 세 번째 합이 존재하겠죠.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은 좀 어려울 수 있어. 아니, 등비 수열의 합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SN인데 이 SN은 말이야 그냥 외우자. 밑에도 좀 써야지.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얘를 마이너스를 전부 묶어내면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야. 이렇게 써진다. 아,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등 비수열이구나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두 공식은 같은 공식이야. 정확히 같은 공식이야. 그럼 언제 좀 차이를 두면서 계산을 하냐? 우리가 빼기를 해서 음수가 나오면 보통 좋아하진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r 같은 친구가 1보다 커. 3 같은 거야. 그럼 3에서 1을 빼면 얼마 나와요?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얘를 쓸 거고요. 네? 만약에 이 친구가 1보다 작아. 뭐 2분의 1 이런 거야. 그럼 1에서 2분의 1을 빼면 양수 나오죠. 그럴 땐 보통 오른쪽 걸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하는 김에 얘기를 할게. 미적분 2 들을 생각이 있는 사람. 본인이요? 1명, 2명, 3명 이렇게? 너 들어? 저 들은 것 같아요. 오케이. 아직 선택 아닐걸? 3학년 거야. 그래요? 미적분 2 나는 이과에서 진짜 미적분까지 하겠다. 너 모르지 그냥. 들을 생각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우리 미적분 가면 1단원 스타트가 수열의 극한이거든? 그러니까 수열 요 단원을 극한으로 낼 거기 때문에 요 수열의 합공식들을 꼭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세요. 미적분 나중에 들어가 보면 상위권 완전 최상위권 친구들은 괜찮은데 아닌 경우들이 뭐가 많냐면 공식 하나하나 기억이 가물가물해. 근데 네가 미적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다시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이건 지금 좀 할애해서 잘 외워놓고. 조금 걱정되는 건 얘는 계산을 하다 보면 번분수를 처리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공비 R이 2분의 1이면 얘를 뺐을 때 분모가 2분의 1이잖아. 분자도 막 이상한 거 나온단 말이야. 그럼 분모분의 분자,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해서 막 4칸이 쌓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정신이 없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등비 내용이 끝날 거고요. 네. 그럼 혹시 저 SN은 해서 R분의 마이너스 1이 되지 않았어요? 어디요? 그 저희 합에서 이거? 네 근데 분모가 왜 1마 R로 바뀌었어요? 얘 여기 마이너스를 못 꺼내면 얘가 되고 얘도 마이너스를 못 꺼내면 이게 되고 마이너스가 약분된 건데 이 과정을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시그마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이제 요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갈게. 지금 정보량의 차이가 어때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단어법인가? 굉장히 많죠. 많은 거예요 이게? 왼쪽은 빨간색도 막 쓰고 그림도 쓰고 별의별 걸 했잖아, 그렇지? 네. 근데 오른쪽은 조금 그냥 공식만 띠리릭 쓰고 끝나죠. 네. 이 차이를 니네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얘가 1차 함수야. 1차 함수 니네 몇 살 때 배워? 중1이요. 중1 때 마지막에 좀 배워요. 그리고 중2 때 제대로 1차 함수는 이름까지 해서 배워요. 그에 비해서 얘는 무슨 함수일까 따지고 보면 2차, 땡, X차, 땡, 1차. n차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항식. 지수함수야 이거. 지수함수. 바보들아. 지수함수라고. 왜냐면은 밑이 3이고 여기가 x면 여기 n을 x로만 바꾸면 생각해보면 지수함수야. 지수함수 언제 배웠어? 불과 몇 개월 전. 얘를 다루기 힘들어요. 오케이? 근데 요걸 할 건데 니네가 이 구조를 이제 알아줘야 돼. 문제를 풀면 그럼 어떻게 문제가 풀어지냐? 조건을 쫙 줘요. 내가 필요한 걸 찾아오면 돼, 그치? 내가 얘를 1, 2, 3을 나눈 이유는 이거야. 앞으로 네가 수열 문제를 풀 거야. 너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방정식을 풀 땐 인수분해 뭐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네가 수열을 풀 거야. 등차인 걸 깨달았어? 그럼 뭐 하면 돼? 넌 이 세 가지 중에 일단 골라서 쓰면 돼. 등비인 걸 깨달았어? 그럼 넌 이 세 가지 중에 일단 골라서 쓰면 돼. 근데 내가 얘를 빨간색을 굳이 주는 이유가 1번을 주고 3번을 물어보는 경우나 3번을 주고 1번을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겠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을 왔다 갔다 할 때 빨간색으로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편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 내려가기 전 잠깐 위쪽에 공간 요런 데 있죠. 여기 공간 살짝 있는 쪽에다가 네모 박스 내용을 하나 쳐보고 싶거든요. 딱 이 내용이 뭐냐면 이걸 쓰고 싶은 거야. SN을 줄 테니까 AN을 찾아와라 하는 문제들이 존재할 거예요. 맞아요? 일반항을 주고 수열의 합을 찾으라는 건 일반적인 행동이야.
너한테 AN을 주잖아? 그러면 등차 수열이면 A랑 D를 알았겠지? 다시 내 말을 알아들어줬으면 좋겠다. 문장이 좀 길긴 한데 잘 들어봐. 너한테 일반항을 주잖아? 그럼 AN을 준 거잖아? 그럼 여기서 A랑 D를 너한테 제공을 한 거죠. 일반항을 아는 순간 1 집어넣어서 초항 찾고 공차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단 말이야. A랑 D가 찾아지면 밑에 있는 SN을 찾을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어요. SN 자체 그렇게 나와 있어. 근데 반대로 SN을 주고 일반항을 찾아라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지금 위에다가 쓰는 건 내가 얘를 왜 위에다 쓰겠니? 등차든 등비든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 친구는 말이야 기본적으로 AN을 이렇게 결정해주면 돼. AN을 케이스를 쪼개요. 뭐라고? AN 케이스를 쪼개. 그리고 그 AN은 기본적으로는 SN 빼기 SN-1이야. 그 다음 A1 이렇게 하고 옆에다가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N은 얼마일 때? 1일 때 이렇게 쓰자는 얘기입니다. 띠용 이게 무슨 말이냐? 요것도 잠깐 칠판에서 언급할게. 생각을 해봐. 자, S5가 있어요. S5는 의미 자체가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5까지 더해라야. 진짜 숫자가 아니라 A1부터 시작해서 계속 더해서 어디까지? A5 A5까지 더해라 이 얘기야. S4는 얼마예요? A1, A2 계속 더해서 어디까지? A4 A4까지 더해라 이 얘기야. 그럼 얘가 A5 이렇게 해볼게. 얘가 A4, A5 이렇게 있었겠죠? 다시 A3를 그냥 쓸 거야.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럼 위에서 아래를 뭐 해요? 빼볼까? 그래요. 그러면 얘는 날라가죠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좌변은 S5에서 빼기 S4. S4 S 얘는 A5만 남았겠죠. 네. 맞아요? 알아듣지 여기까지? 아! 수열의 합길이 뭐 했더니 뺐더니 맨 마지막에 띄용 나와 있는 친구는 떨어져 내려오겠죠. 요거를 확장을 하면 얘가 이제 더 이상 S5가 아니야. SN인 거야. 그럼 마지막에 얼마겠어요? N이겠지. 맞아? 그 바로 직전은 A4가 아니겠죠. 얼마겠어? AN N-1이겠죠. 하나 적은 거니까. 맞아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뀔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면 SN에서 SN-1이겠지. 목소리도 못 알아듣고 있다 지금. 못 알아듣고 있죠? 예. SN이 이건 거 인정해요? 네. 진짜로? SN이요? 위에 거 이러고? 그러니까 다시 써. 다시 잘 들어. SN이 뭐야? A1, A2 계속 더해서 AN-1번째도 있고 AN 번째도 있는 거야. 오케이? SN-1은 뭐예요? A1, A2 계속 더해서 AN-1에서 멈춘 거야. 위에서 아래 걸 싹 빼줘요. 1 날라가, 2 날라가, 3, 4, 5 쭉 날라가다가 바로 직전 것까지 날라가고 AN만 떨어지겠죠. 그거는 SN-S, N-1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요 과정이야. 그게 기본적인 AN인데 얘가 N이 2보다 커야 돼. 이게 왜 그냥 좀 중요해지거든요. 고난도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니네 학교쌤이 내 생각엔 이런 걸 좋아하실 것 같아. 이번 시험도 엄청 어렵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첫째 항을 신경 안 쓰는 놈들을 다 막 틀리게 해주기 좋을 것 같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N-1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번호째가 N-1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N이 1보다 컸겠죠. 그래야 얘가 자연수일 거 아니야. 한 번호가. 그러니까 N이 2보다 클 때는 이런 말이 성립이 될 거고 S0은 없을 거니까 그치? 만약에 첫 번째는 어떡하냐 하면 SN 자체가 시작부터 거기까지 더하는 건데 N이 1이면 시작하고 바로 끝나는 거니까 바로 A1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A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표현이 되는구나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럼 얘를 왜 잘 기억해줘야 되냐? 이게 중요해 이제. 본인이 등차 수열을 갖고 등차 수열의 합이 나왔는데 일반항으로 넘어가겠다고 네모 박스를 쓰면 너무 손해야. 오케이? 그러니까 써도 되는데 손해야. 시간이 걸리니까.
본인이 등비 수열의 합을 주고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넌 얘를 써야 되는 사람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걸 쓸 건데 사실상 니네 입장에선 등차를 할 때는 빨간색으로 쳐다보는 느낌이 클 거고요. 등비를 할 때는 네모 박스로만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념을 이상하게 알고 있는 애들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얘를 알고 있으면 괜찮아. 등차는 등비는 풀기는 하니까 오래 걸리더라도. 근데 빨간색만 알고 있는 놈들은 등비 수열이 나오면 어버버거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좀 이해를 하시고 저 빨간색 연습을 좀 해줘야 되거든? 연습을 좀 해볼게. 니네가 적분을 안 배워갖고 아쉽게도 미분 적분을 안 배워서 그냥 이 정도 설명을 할게. 일반항이 있고 응? 합이 있어. 차수는 누가 커요? 일반항이요. 누가 작아요? 합이. 합이 크겠죠. 우리 느낌을 가져봐봐. 일반항들은 그냥 덩어리들만 이렇게 쭉쭉쭉 있는 건데 그걸 합치면 차원이 커질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야. 몇 차원으로? 2차원으로 커질 것 같단 말이야. 못 알아들어도 돼. 어쨌든 그래서 차수가 늘어나요. 오케이? 차수가 늘어났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하자. 일반항이 갖고 있는 앞에 거를 우리는 공차 이렇게 할 거잖아. 맞아? 그러면 얘를 가지고 차수를 늘리려고 어떻게 한 거냐면 공차 앞에 있는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2를 쑥 꺼낸 거야. 오케이? 그렇지, 머리에 붙였어요. 그러면 바닥에 2가 이렇게 갇혀있는 모습이 생겨야 되겠지. 구덩이에 낀 게 보여야 되겠죠.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율자리 원래 이렇게 없었잖아, 둘 다. 맞아? 그냥 니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2를 맘대로 붙여. 대신에 밑에 절반을 해주라고. 오케이? 그 과정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쌤 블라블라로 뭉갰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해요? 당연히 항 정보를 집어넣어서 해결해요. 오케이? 그 정도로 얘기를 좀 하고 시그마까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니까 지금 드린 종이요. 집 가서 네가 다시 보진 않을 거지 일단. 맞아요? 그러면 잠깐 오른쪽 위에 이름을 좀 적고 저한테 다시 주실래요? 분명히 그 다음에 오면 잃어버릴 것 같아서. 만약에 안 잃어버릴 자신 있고 집 가서 보겠다 하시는 분이면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네, 이름 딱 3장만 쓰면 될까? 그러면 이름 6장 쓰시게요? 타케다 신정은. 나오토 신정은. 나카무라 사는. 조용히 해라. 너는 왜 학번까지 썼어? 나도 그럴 뻔했네. 이거 가져갈 거야? 오케이. 야, 니네 잃어버릴까봐 내가 훔쳐가는 거다 지금. 쎄. 도둑이야. 뭐? 저 볼래요. 띠용 도둑이 나타났다. 쉽지 않네. 자, 들어봐. 연습을 칠판에서 같이 좀 하고 그리고 우리 교과서 문제 좀 볼게요. 오케이? 네. 지금 요거 수업량이 개념만 쭈루룩 해놓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와닿진 않을 거거든? 이렇게 좀 해볼게 이제. 자, A3가 7이야 라는 문제가 있는 거야. A3가 7이야. 그 다음에 공차 누구? 공차 D가 3이더라 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차이를 보여줄게. 이 일반항 내용을 갖고 하고 싶잖아. 네.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AN은 말이에요 하고 쓸 때 초항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초항을 모르잖아. 그럼 초항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잠깐만. 그럼 A3는 초항에다가 몇 번 더한 거다? 2번 더한 거네. 그렇지? 알아들어? 이게 익숙해져야 돼 일단. 그게 얼마야? 7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본인 입장에선 D가 얼마인 걸 알았어요? D가 3. D가 3인 걸 알고 있으니까 3 집어넣으면 A가 얼마야? 1이구나라는 걸 알았어? 네. 그러면 이제 A를 쓰는 거야. 이제 1 플러스 n-1 공차 3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는 게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나랑 호흡을 이렇게 좀 맞춰줘. 내 호흡을 따라와. AN은 하고 쓰는 거야. 몇 n으로 시작하자고? A 빨간색 쓴 거가 몇 n? dn 이렇게 시작하자고. d가 누구야? 3이야. 그러니까 몇 n으로? 3n 이렇게 쓰자고. 오케이? 그 다음에 네가 n에다가 3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7 나와야 되지. 맞아요? 3 집어넣으면 7 나와야 돼. 3 집어넣었더니 지금 얼마 나와? 9가 나오죠. 그러면 안 되니까 빼기 2. 이렇게 AN 구하자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 그래야지 결과값이 7이 나오니까. 빨리빨리 나와 되니까. 그럼 네가 아까 구한 것처럼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잘 나와주자.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AN을 이렇게 보면 바로 이렇게 쓰고 싶단 말이야. 계속 이렇게 쓸 거야. 네. 오케이? 상현이 네. 알아들었어? 네. 이해하셨죠 지금? 네. 연습 이것도 해볼까? AN이 있어. AN이 4N 플러스 1인 거야. 오케이? 얘를 가지고 SN을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 친구를 빨간색 내용을 안 쓰고 계산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SN은 말이야 요 두 번째 지저분한 식 보여요?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이거? 저 친구로 써야 되다 보니까 얘는 분모가 2분의 한개수 n 그 다음에 여기 초항이 얼마냐면 1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오죠. 공차가 얼마냐면 4씩 늘어나니까 4일 거거든요. 오케이? 이거를 구해놓고 몇 a야 저거? 2a야. 그럼 2a니까 얼마? 10 더하기 n-1 그 다음 공차 4야 이렇게 써야 되겠지. 전개도 또 해야 돼. 네가 필요하면 2 n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 4n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6 약분할 거 약분하면 n 그 다음 2n 플러스 3 계산하면 얘가 2n 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 귀찮잖아. 그러니까 빨간색 과정을 활용할 건데 잘 들어봐. 이런 게 없어도 돼 일단. AN이 딱 있는 거야. AN과 SN을 왔다 갔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맨 앞에 있는 최고차 개수야. AN은 몇 차야? 1차야. 이거 잘 들어야 돼. 네. 이거 1차야. 근데 얘를 갖고 SN을 딱 쓸 거야. SN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N이 몇 차로 바뀌어야 돼? N 2차로 바뀌어야 되겠지. 네. 그럼 네가 2로 올려준 대신에 앞에 숫자 뭐 해달라고? 절반 해주기로 했잖아. 2를 일단 붙이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를 보정해야 되거든. 잘 생각해봐. 너는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5가 나오죠. 우리 위에 네모박스에서 S1이랑 A1이랑 같은 거 알지? 네. 그러니까 여기 1 집어넣은 5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1 넣으면 5가 나와. 1 넣으면 얼마 나와? 2밖에 안 나오지. 네. 뒤에 얼마 부족해? 플러스 3. 3, n 이렇게 붙여주면 끝난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게 되게 강력한 힘이긴 한데 너무 뭐 매몰되는 것도 안 좋긴 하지만 AN, SN 왔다 갔다 하는 거 연습이 좀 되셔야 되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또 해볼까? SN을 갖고 AN을 찾아라? 그러면 한번 이거까지만 좀 할게. SN을 뭐가 있을까? n제곱 플러스 3n이야 이렇게 준 거야. 네.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갖고 AN을 찾을 건데 본인이 네모박스처럼 푼다고 치잖아? 등차 수열이니까 내가 좀 귀찮다고 한 게 이거야. 그냥 저렇게 한번 풀어볼게. 그럼 AN은 말이야 상황에 따라 두 개로 쫓겨날 거야. 어떻게 되냐면 SN 빼기 SN-1 있잖아. 그대로 써볼게. SN은 n제곱 플러스 3n이죠. 맞아요? SN-1은 n 대신에 n-1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 식 자체가 n-1의 제곱 더하기 3배의 n-1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맞아요? 그럼 네가 이거를 전개를 다 해야 돼. 내가 그냥 해줄게.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고 여기가 3n이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서 n제곱 플러스 n에다가 플러스 1이지 이거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 친구를 가져다가 네가 결국에 뭐 해야 돼요? 결국 얘네 둘을 가져다 빼줘야 돼 이렇게. 그럼 빼고 나면 n제곱 날라가요. 날라갈 거 다 날라오고 나면 남는 게 2n 플러스 2 이렇게 남을 거야. 오케이? 일단 이런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그 일반항과 합의 관계가 있었지. 그걸 기억을 해봐. 수열의 합을 가지고 잠깐만 이것도 써줘야지. 여기까지 한 게 n이 얼마일 때? 2보다 클 때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또 네가 A1을 따로 써야 돼. A1은 얼마야? 1 집어넣은 거 계산했더니 4야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가 이렇게 두 개 다 쓰기 귀찮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상황에서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야. 1을 넣어봤다고 치자. 1 넣었더니 4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결론은 AN은 얼마야? 2n 플러스 2야. 그냥 이렇게 내시면 끝나요. 네. 근데 얘를 갖고 AN을 빠르게 넘어오는 거 연습을 할 거면 자 AN 이렇게 됐지. 상황이 아까랑 반대야. 2차를
1차로 바꿀 거야. 1차가 될 땐 2를 붙인 대신에 절반 했죠. 너가 2차가 1차가 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 2배 하면 되겠지. 그럼 지금 개수가 얼마예요? 1이죠. 네. 그거 2배 하니까 2n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네. 오케이? 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집어넣으면 4. 1 집어넣어서 4가 나오려면 뒤에 뭐가 더 필요해? 플러스 1. 2가 더 필요하겠죠? 바로 나와주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등차 수열에서 빨간색으로 쓴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대로 우리 교과서 잠깐 들어가셔서 쉬운 것들 좀 풀게. 그래도 문제 좀 풀어야 되니까.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합시다. 첫째 항 초항과 공차를 알려줬다. 그럼 바로 쓰는 거야. AN은 몇 n으로 시작하자고? 까먹었지? 그치. DN이니까 여기선 5n 이렇게 시작하자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첫째 항이 4여야 돼. 그러면 1 집어넣을 때 얼마 나와야 돼? 4. 1 집어넣을 때 5가 나오네? 그러면 안 되니까 빼기 1 이렇게 쓰자는 얘기야. 너가 AN이야. 자, 이번에 실제로 수열을 줬죠? 그럼 눈으로 쳐다봐. 얼마씩 줄어들어요? 마이너스 2씩 줄어들어요. 그걸 우리는 공차라고 부를 거야. 자, AN 쓸게. 공차 얼마?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N 이렇게 쓰자고. 자, 그 다음에 초항 1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10이 나와야 돼. 1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와야 된다고? 1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2밖에 안 나오죠. 네. 얼마 더 필요해요? 12. 플러스 12가 더 필요할까? 이렇게 AN을 찾아보자고. 네. 오케이? 연습 좀 돼야 된다잉?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문제 보자. 얘는 글로 써줬는데 연습을 이렇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결국에 조건이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어. 너가 등차 수열 풀 거면 초항과 공차 D 2개 찾으면 되잖아. 그럼 문제는 풀릴 거야. 그럼 어떻게 풀면 되냐면 얘를 좀 이제 표시를 해보면 A3가 1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 A8 요게 마이너스 14라는 뜻이잖아. 내 입장에선 A3는 초항 더하기 2D짜리죠. 근데 그게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A8 이건 얼마야? 초항 더하기 몇 D? 2. 야, 얘가 8이야. 그러면 얼마? 7D 이렇게 된다고. 맞아요? 그럼 사실 본인이 이제 다 구할 수 있거든요. 문자 몇 개? 2개. 식 2개죠? 연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단 말이야. 연립하면 AD가 구해지겠죠. 초항과 공차 구하면 그냥 쫙 끝난단 말이지. 자, 일단은 문제는 그럴 건데 결국에 너네를 연립을 한다라는 건 A 플러스 7D가 마이너스 14다랑 A 플러스 2D가 1이다라는 게 돼서 빼면 5D가 되고 빼면 마이너스 15겠죠. 오케이? 결국에 D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이다 계산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내가 이제 이것도 더 좀 줄일 거야. 니네가 시험장 들어가서 시간도 없고 그래갖고 항상 사고 과정을 줄일 건데 이렇게 가자고. 등차 수열이잖아. 어차피 얘가 표현을 하고 뺄 때 무조건 초항이 죽는 구조로 빠지거든요. 알아들어? 그리고 빼고 나면 몇 D 나와? 5D 나왔지.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지금 항들의 번호가 얼마예요? 3과 8이지. 얘는 몇 D 차이가 나고 있었던 거야? 5D 차이 나고 있었던 거지. 5번 더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그냥 애초부터 A8 빼기 A3가 얼마다? 5D고 얘네 각각을 빼면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바로 쓰셔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심심하면 왼쪽처럼 쓰고요. 안 심심하면 오른쪽처럼 쓰거든요 보통. 이거 어떻게 쓰든지 간에 알아는 들으세요. 오케이? 네. 되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공차 찾았어요. 그러면 초항 A도 좀 찾아보자. 마이너스 3을 딱 해서 넣을 거야. 근데 이제 들어봐봐. 나처럼 저렇게 AN을 빠르게 찾는 사람이 되면 초항을 진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없어. 왜냐면 내가 아까 쓸 때 빨간색 쓸 때 항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된다 했거든. 초항 없어도. 그래서 어떻게 쓰면 괜찮냐면 A를 구하고 하셔도 되지만 공차만 구하면 AN이 이렇게 써져. AN은 몇 N? 마이너스 3 N으로 스타트를 할 거고요. 내가 거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돼. 여기다 뭐라고? 3 집어넣으면 1 나와야 된다고. 그럼 지금 3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9가 나오지.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당연히 뒤에다 뭘 붙여야 돼? 플러스 10을 붙여야 돼. 이렇게 AN이 찾아진다고. 그럼 네가 초항을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실제로 얼마 나와요? 7 이렇게 나오겠지.
지금 이 상태에서 계산해봐.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6이네? 넘기면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무슨 생각이든 상관은 없는데 생각을 할 거면 통일을 좀 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11 구해라. A11 얼마예요? 마이너스 23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오케이? 맞지? 네. 자, 마이너스 8은 몇 번째 항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8은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3n 플러스 12 뭐가 나오길? 마이너스 8이 나오길 바랍니다. 결국에 n이 6일 때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계산이 너무 빠른가? 아니요. 너무 느려요? 조금 빠른 것 같아. 저요? 아니, 됐어. 자, 3번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 배운 거는 좀 잊지 마. 이게 수열이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해. 니네가 요거를 잘 다져놔야지 시그마 들어갔을 때 될 건데 잘 다져놓으라는 게 각각의 디테일적인 계산도 물론 해야 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전체 틀에서 어딘지를 좀 알아야 돼. 그래야 다음 문제에서 저렇게 하고 이게 딱딱 되지. 안 그러면 막 이상해진다. 첫째 항 나왔고 공차 나왔어. 수열 A에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상현이가 대답해봐. A에는 몇 n부터 스타트? 몇 n으로 시작? 30 마이너스 30. 이렇게 쓰면 되니? 네. 땡. 아니요. dn이다. 4n. 4n 이렇게 가라는 얘기야. 오케이? 항상 헷갈리면 안 돼. 4n 이렇게 시작하고 1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35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39가 붙어야 된다 이거겠죠? 여기까지 a이 나왔어. 네가 원하는 건 양수되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할 거면 얘가 0보다 큰 거 찾으면 되고요. 맞아요? 그럼 이거 계산을 할 거면 4n은 39보다 크다. n은 4분의 39보다 크다. 이건 대충 얼마야? 49, 36이니까 9점 얼마일 거고 가능한 n은 얼마예요? 10이에요. 이렇게 될 건데 내 생각은 이게 더 편해요. 그냥 이거 몇 차 함수야? 1차. 이렇게 쫙 올라가는 친구 맞지? 0이 찍힐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그럼 대충 n에다 얼마쯤 집어넣으면 10쯤 집어넣으면 1 나올 거 뻔히 생각나지 않나? 네. 네. 맞아요? 내 생각은 그렇다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